안녕하세요. 주말농부TV입니다. 사과대추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. 대추나무 이제 한참 순치기 할 시기여서 사과대추나무 앞에 와 있는데, 오늘 이 사과대추나무 순치기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순치기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지금쯤이면 어느 곳이나 이 정도의 지금 순들이 올라오고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한 뼘 정도의 새순 가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, 이 사과대추나무는 제가 이 새순가지를 키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. 새순가지를 키워야 새순가지에서 열매가 열린다. 자,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?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이 새순가지를 잘라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 사과대추나무 키우는데 이 열매순을 키우겠다고, 이 열매순들을 키우겠다고 요 순을 잘라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사과대추 하나도 안 열립니다.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, 일반 대추나무하고 달라요. 복조대추나무는 이 새순가지를 잘라줍니다. 왜냐면 여기 이 열매순에서 이 일반 대추들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거든요. 좀 이따 가서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이 사과대추나무는 이 밑에서 나오는 열매순들은 안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왜냐면 요 애들은 영양분만 뺏어가는 역할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 다 이렇게 잘라줍니다. 훑어줘요. 이렇게 밑에를 다 잘라줘야 됩니다. 이게 사과대추나무의 순치기 방법의 제 첫 번째, 제일 주의해야 될 거. 오히려 이걸 키워야 되는 거죠. 이 새순가지를 쭉 키워 올려서 한 80cm, 90cm까지 키운다고 했어요. 그러다 보면 여기 보이시는 요 애들이 이제 격가지들이 될 거예요. 요 맨 밑에 나온 애들은 첫 번째 나오는 열매순들인데, 얘네를 따주고 나면 얘네는 열매순이 아니에요. 어떻게 할 수 있느냐? 딱 보면 이 중간중간에 또 새순들이 이 잎과 이 줄기 사이에 새순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.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이게 이제 격가지인데, 또 한 번 이게 가지가 한번 또 나오는 거거든요. 이 격가지들에서 열매들이 열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새순가지를 쭉 뽑아 올려서 키우면 보통 한 8, 90cm만 키워도 이런 격가지들이 한 적게는 5개에서 7개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 격가지에서 많이 열리면은 보통 한 50개 정도도 열립니다. 이 격가지 하나에서만도.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예요. 이 순에서도.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 격가지 하나만 잘 키워도 굉장히 많은 양을 수확을 할 수 있다. 그런데 대신에 실수를 하지 말자. 자, 여기도 지저분하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는, 자, 요 찍는 방향, 이쪽 방향이 서쪽이에요. 동서남북으로 가지치기를 다 했습니다. 위에까지 2단으로. 자, 이쪽에 1단, 한 1m 선상에 1단, 2m 선상에 2단. 저는 과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가 많이 돼요. 그리고 발판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. 수확량을 좀 더 많게 하기 위해서 2단으로 키우고 있어요. 어떤 분들은 1단으로만 키워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많은 양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대추나무가 많다면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, 저처럼 한두 그루 있는 집에서는 뭐 굳이 왜 그렇게 1단만 키웁니까? 2단으로 키워도 많은 양을 수확을 할 수 있는데, 대신에 1단과 2단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줘서 서로 햇빛도 받을 수 있고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해주면 밑에 있는 쪽도 아주 주렁주렁 열립니다. 위에만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니라 밑에 쪽도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. 이런 거는 제가 또 여름에 입증을 해 드릴 거고요. 이렇게 나오는, 자,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가지를 뻗게 할 건데, 이 가지는 서쪽으로 뻗게 할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런 가지들은 전혀 소용없는 애들이에요. 특히 이렇게 열매순만 나오는 애들 따줍니다. 이렇게. 또 그리고 이 애들은 딱 보면 새순가지가 다 나오고 있네요. 여기 나오고 있고, 얘도 이게 조금 뭉뚱한 게 보니까 새순가지고, 얘도 새순가지예요. 여기도 새순가지고. 자, 요런 애들은 필요가 없습니다. 따주는 거예요. 서로 겹치기만 해요. 괜히 나중에 요 애들도 그냥 놔두면 괜히 커지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, 그래서 광합성도 못하고 꽃이 피면 다 수정이 됐다가 다 떨어져 버리고 수정이 아예 안 되기도 하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 서로가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추가 잘 안 열려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따주는 겁니다. 요 애들도 따주고요. 이렇게 가서 볼게요. 요 애들도 따주고, 요 밑에서 나오는 애도 따줘야 되는데,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한번 놔둬보고 다음 주에 한번 더 볼게요. 얘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. 옆에 있는 애도 제가 따줘야 되는데, 여기서 나오는 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, 얘가 잘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애를 받아서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조그맣게 나오는 애들을 다음 주에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.
자, 이렇게 이제 대추나무 순치기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. 한 번에 막 그냥 다 집어 뜯고 다 떼버리고 하면 나중에 정작 키우려고 하는 게 죽었거나 잘 안 크거나 이상하게 크면 그때 가서 후회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순치기 할 때는 신중하게 너무 성급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단과 2단 사이에서는 제가 순을 안 키우는데 일단 여기도 놔둬 보는 거예요. 이것도 나중에 다 떼버리겠지만 위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도 키울 수도 있고 그냥 떼버릴 수도 있죠. 여기 나오는 애들은 지금 여기가 조금 문제거든요. 여기 나오는 애가 이렇게 얘만 뭉뚝하게 나오는 요 애들은 얘는 새순가지가 아니에요. 얘는 떼버려야 돼요. 여기도 보면 얘는 그냥 열매순만 나왔어요. 떼버려야 돼요. 얘가 이제 유일하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두고 봐야 돼요. 자,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. 아직 이런 애들 작잖아요. 작은 애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성급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, 또 다른 나무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방금 전에 봤던 사과대추보다는 여기 있는 대추나무는 굉장히 더 싹이 잘 올라오고 많이 컸어요. 이렇게 순들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잘 나왔고 잘 크고 있습니다. 요 애들도 이제 순치기를 해줄 거예요. 밑에 열매순만 다 제거를 해줬죠. 제가 사과대추나무기 때문에 열매순을 다 제거해줬고, 다만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아직 어떤 애를 키울지 제가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. 다음 주에 더 두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. 이 중에서 저는 여기서 한 개만 키울 거예요. 제가 찍는 방향 이쪽에 이제 남쪽인데 남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지 하나만 딱 키우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줄 거예요. 다만 아직 다른 마디에 있는 애들이 아직 다 확정적으로 다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키울 건데 얘하고 겹치지는 않게 방향을 좀 잡아서 유인을 해야 되겠죠.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이제 하는 거고, 뭐 대신에 지금 순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열매순만 나오는 애들 있어요. 이렇게 보세요. 열매순만 나오는 애들. 이런 애들은 따줘야 돼요. 이런 애들은 사과대추나무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. 다 따서 요양분들이 이 새순가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, 얘는 아직 좀 순이 작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지켜보겠습니다. 엄격하게 보면 이 밑에 있는 열매순을 따줘야 되는데 미리 따주지 않고 좀 이 정도, 예, 한 뼘 정도는 클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. 제가 또 복조대추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복조대추나무인데요. 복조대추나무, 자, 싹이 엄청 나옵니다. 얘네는 열매순들이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. 일반 대추나무는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이 새로운 이렇게 보세요. 가지순이 될 줄기가 안 나오고 열매순만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게 이제 복조대추나무의 특징이고, 여기도 보세요.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얘네는 일반 대추나무는 이 열매순을 살리는 겁니다. 이 열매순을 살리고 이렇게 가지순이 되려고 하는 새순가지 나오잖아요. 요런 애들을 잘라줘야 되는데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, 뭐 쉽습니다. 얘네도 이렇게 새순가지에서 겹순가지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또 다 열매가 열려요. 이거는 또 사과대추나무하고 비슷합니다. 대신에 키울 순과 안 키울 순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요것만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겹쳐요. 근데 어느 정도 햇빛을 받아야 돼요. 이제 찍는 이 오른쪽 방향이 남쪽이기 때문에 해가 이쪽에서 많이 비친단 말이죠. 그러면 이 가지를 옆으로 더 이 나무의 형태나 유인할 거 봐서는 얘를 더 키워야 되거든요. 그럼 가운데 있는 얘를 잘라줘야 돼요. 근데 얘를 완전히 순을 다 집어주는 게 아니라 얘는 오히려 밑에 있는 열매순을 남겨놓고 키우는 겁니다. 그러면 한 요맘쯤에서 똑 하고 잘라줘요. 이렇게 순을 잘라주면 밑에 열매순들이 남아있잖아요. 여기서 또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. 사과대추나무는 이 밑에 있는 열매순들을 다 제거해 줬잖아요. 오히려 일반 복조대추나무는 이 순들을 키워야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잘 열립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키우는 요 가지도 이 가지를 얼마나 키울 거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순집기를 해주겠죠. 지금은 조금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순을 집어주지 않고 한 30cm 정도만 더 키우고 마지막 순을 집어주겠습니다. 그러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렁주렁 열리죠. 자, 그래서 일반 대추나무는 오히려 이런 열매순들을 다 놔둬야 되는데, 또 이 사과대추나무 영상 보시고 나서 일반 이런 순들을 다 따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일반 대추나무에서. 그러면 수확량이 확 줄어듭니다. 이런 거 다 살려야 돼요. 이거 다 살리는 겁니다. 대신에 어떤 가지를 키우고
버릴 거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다. 이런 것도 보시면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서 올라왔는데, 여기도 있고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. 두 개가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얘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애를 밑에를 왕창 다 따버리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열매순들은 남기고 위에서 집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똑 하고 약간 찔레 꺾듯이, 예, 찔레 꺾듯이 이렇게.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애들은 이제 상황을 보면서 두 개를 다 키울지 하나를 없앨 건지에 따라서 놔두고, 최대한 얘는 열매순들을 보존을 해주는 게 복조대추나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그것들을 보고 이제 해주는 거고, 여기도 보세요. 여기도 한번 볼게요. 굉장히 많은 가지순이 나와 있어요.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다 키우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서로 겹쳐서 광합성을 못 하겠죠. 하나만 키워야 되겠죠.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하나만 키우는데, 옆에 이 가지가 어떻게 유인할 거냐에 따라서 제일 좋은 건 얘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는 얘를 집어주고 이렇게 똑 하고 부러져요. 지금은 연하니까 손톱으로 됩니다. 이렇게 똑 부러지고 해주고, 옆에도 이렇게 밑에서 똑 하고 해주고, 그럼 밑에 있는 열매순들을 다 살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복조대추나무하고 사과대추나무 직접 순치기 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, 사과대추나무는 절대적으로 새순가지를 키워야 된다. 하지만 복조대추나무는 열매순들을 최대한 다 살려야 된다. 요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, 계속해서 사과대추나무 또 일반 대추나무 키우는 방식, 순치기,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